반갑습니다. 저는 흥금전자관에 소속된 RD고요. 샘에 온 지는 3년 차 된 RD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13년 된 구축 아파트고요. 기본 뼈대만 놔두고 일부 장만 두고 싹 다 교체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시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요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부터 도기 싹 다 교체한 욕실이고요. 기존에 매립된 휴지거리는 그대로 살려서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렸고, 수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변기를 무조건 투피스를 가장 선호하셔가지고 지금 이 현장도 투피스 변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밝은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이라서 타일도 밝게, 욕실도 밝게, 그리고 거울은 특별하게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큰 사이즈로 넣어드렸습니다. 터치식으로 조명도 3가지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전율을 요즘에는 니켈 무광으로 많이를 하고 있고, 니켈 무광 같은 경우에는 크롬 타입이랑 물때가 끼이는 건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손자국이 훨씬 적게 나요. 이렇게 또 한 번만 만져도 지문이 묻는 수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샤워기 부분은 해바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해바라기를 하면 샤워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투웨이로 해서 샤워기도 되고 해바라기도 되고, 마지막에 여기 물 틀면 욕조 물 받아놓고 쓰실 수도 있게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욕실은 원래 욕조가 있는 욕실이었고 샤워 타입으로 바꾼 욕실입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고객님께서 드레스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포인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형 행거 타입이랑 수납형이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스프링클러랑 환풍구 그리고 점검구 소방까지 있어가지고 높이를 낮춰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오픈형 장으로 되어 있고요. 옷이 많은 경우에는 행거를 많이 두면 정리가 안 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문으로 가려둘 곳은 가려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주 입는 옷들은 바깥에 꺼내서 세탁이나 보관이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해드려서 이런 식으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정면에 보시면 거울 도어로 해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실 때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문을 열자마자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달아드렸습니다. 다음은 거실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방금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창고가 기존에 이제 높아서 굳이 단내림을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정면에 보시는 저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딱 가운데에 걸려버려서 저희가 TV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넣은 현장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커튼을 달았을 때 간접 조명을 효과로 줄 수 있도록 커튼 박스에도 간접 조명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고, 간접 조명은 주광을 넣기보다는 주백으로 넣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구색을 넣지 않은 이유는 고객님께서 노란색을 싫어하셔서 주백 톤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엣지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양 사이드로 면적이 조명이 끝까지 나와 있는 조명을 선택하셨던 만큼 고객님 조금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타입이셔서 조명은 하나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간접을 주백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와이드 타입의 구정마루고요. 구정마루의 마뷸러스 뮤즈 라인이고 젠틀 판타지라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마루보다 조금 더 가로 사이즈가 길어요. 2배 정도가 깁니다.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빠졌다라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자면, 원래는요 이 자리가 식탁이 있는 자리였고 주방이 이렇게 꺾으면 디귿자로 끝나는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디귿자로 빠지고 나오면 이 냉장고가 딱 이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에도. 이 통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도 동선도 그렇고 좀 개방감이 있는 부엌 라인이랑 거실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걸 원하셔서 이걸 과감히 트고 수납을 이쪽 라인으로 잡아드렸어요. 우리가 요리는 여기 사이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판의 공간도 제가 원래는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던 거를 이쪽으로 최대한 밀어드렸어요. 그래서 요리나 상판을 사용하실 때 널찍널찍하게 쓰시라고 여유 공간을 좀 더 두게끔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가 아니죠. 인덕션처럼 강화 유리 소재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분리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바꾸고 싶은데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가 촌스러워서 보기 싫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타입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제품입니다. 둘 다 후드랑 센터를 맞춰드렸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인조 대리석 방판에 무드 화이트, 빌란 무드 화이트 모델로 들어왔고요. 일반 인조 대리석이 들어왔지만 싱크 볼하고 수저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사각 싱크로 들어왔습니다. 사각 싱크도 내부는 엠보가 되어 있고요. 항균 처리 다 되어 있고 가로로 86cm짜리,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거위 목수전도 토출구가 작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건 토출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넓어요. 그래서 물줄기가 넓습니다. 이렇게 토출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수전 고르실 때 얇은지 두꺼운지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줄기가 너무 집약적으로 나온다면 제대로 세정이 안 된다는 느낌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서 수전 고르실 때는 이런 거 입구가 얼마나 넓은지도 고르시는 거에 선택사항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다운나노 항균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플라스틱이 많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균 소재로 다 코팅이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뚜껑도 올스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벽지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이 벽지는 언뜻 그냥 찍어도 기본적인 질감이 좀 도드라지는 타입이에요. 요거는 신안에서 이번에 나온 파사드 벽지 중에 한 모델이고, 사람들이 각각 다 이름이 다르게 알고 있어요. 터치아노, 타치아노, 티치아노 막 다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티치아노입니다. 너무 화이트가 아니라 중간 톤, 미디엄 그레이 느낌이 나는 걸로 해서 질감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는 벽지입니다. 그리고 디아망처럼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긁힘이나 스크래치에 상대적으로 일반 벽지보다 강합니다. 여기는 서재 겸 공부 방 겸 이렇게 하시는 곳이고, 기존에 있던 장을 리폼을 했거든요. 기존의 색깔을 과감히 없애고 집 내부에 있는 문틀, 샤시, 장 색깔을 다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이 색상은 한생 필름이고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문틀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틀까지 다 뜯고 새 걸로 넣으면 금액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기존의 문틀을 살려서 일부만 뜯어내고 위에 이렇게 얇은 고밀도 합판을 올려서 고밀도 MD를 올려서 필름 작업으로 마무리해드린 현장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문이 훨씬 덜 답답해 보이고 얇게 잘 빠져 보이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틀 색감이 진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 이게 넓지 않아. 요즘에 몽골이가 이게 아예 없이 손잡이로만 있는 몽골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문을 리폼을 해서 필름을 붙인 거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란 뒷판이 있거나 네모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요즘에 직사각형도 나와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손잡이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쁘다고 그냥 직사각형 뾰족뾰족한 손잡이 고르시는 고객님들이 꽤 있어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잡았을 때 느낌이 딱딱해요. 뾰족하고. 근데 요거는 겉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인데 속은 약간 둥글거든요. 그래서 잡으면 되게 부드럽게 착착 감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손잡이는 그립감이 중요하다 해서 나중에 아기를 키울 때도 뾰족하고 딱딱하고 이런 손잡이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둥글둥글해서 선택 사항에 하나를 넣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현관장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짜드렸어요. 원래는 바닥에 딱 붙어 있었고, 그리고 거실을 바라보면서 열리는 현관장도 있었거든요. 그걸 과감히 다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중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그 남는 자리에 3짝짜리 현관장을 넣었는데, 현관장에서도 거울을 크게 달아드린 이유가 고객님 요청사항이 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여기 달기보다는 이쪽에다가 해드렸고, 도어를 2칸을 이렇게 거울장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조금 더 현관이 넓어 보이는 이유도, 여기가 흰 벽이 아니라 거울이라서 좀 더 확장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현관엔 거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띄운 만큼 수납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을 통해서 센서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나가면 꺼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또 자동으로 켜지게끔, 천장 쪽 조명이랑 하부 조명은 센서로 연동되어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장을 하면서 제일 조금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터치식 패널이에요. 아파트가 요즘에는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층부터 뭐 주차장부터 아니면 우리 집 앞까지 다 인터폰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이라던가 이런 게 스위치 타입이 아니라 터치식 패널들로 많이들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패널에 이제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해서 그런 건 좀 잘 챙겨 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터치다 하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거 하나 교체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나와가지고, 좀 많이 신경 썼던 패널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주방 측면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아까 여기에 장이 없이 식탁 자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들이 다 벽에 매립되어 있었어요. 뒷벽에 매립되어 있던 것들을 두고 썼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기 작업자분 불러서 선을 다 길게 연장을 해서 가구 시공할 때 여기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스위치 작동이 다 되게끔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작은 평형대도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내 집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